안녕하세요. 임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신속 채무조정, 사전 프리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 개인희생 제도에 대해서 한번 비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채무탕감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신속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이 있고 법원에서 주관하는 개인희생 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속 채무조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 대상,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채무자 대상이고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 원, 무담보 채무 5억 원, 담보부 채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체 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개인 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개인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또는 34세 이하, 그리고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등 요건이 있습니다. 감면 내용은 원금 감면은 거의 안 됩니다. 연체 이자는 전액 감면되고요. 약정 이자율은 최고 연 15%에서 최저 3.25% 그 사이에서 인하가 되고요. 그리고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최고 연 10%로 인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장 10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신용채무고요.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담보채무는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연체 직전이거나 짧은 기간 연체된 경우, 채무액이 많지 않아서 추심을 먼저 막아나오면 곧 변제할 수 있는 경우, 또한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공백기가 짧게 있거나 현재 구직 중인데 빠른 시일 내에 직장을 구할 수 있는 분들도 이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록되는 기간, 신속 채무조정은 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개인 신용평가회사에 등록된 단기 연체정보 해제가 됩니다. 다만 각 금융기관에 대한 연체 관련 정보는 은행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대출이 되지 않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추심 중단 기간, 신속 채무 조정 신청 다음 날부터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만 해당하고 개인 채권자,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 채권자의 경우는 추심할 수 있습니다. 상환 유예 신청,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전 또는 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이내 유예 가능합니다. 유예 이자율이 연 3.25%입니다. 유예 기간 이후에도 납부하지 못하면 실효되고 실효 이후 3개월 동안은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 최근 6개월 내 새로 생긴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제도는 프리워크아웃입니다. 신청 대상,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 채무자 대상이고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원금 감면은 거의 되지 않고 연체이자 전액 감면, 약정 이자율 인하, 이자율은 최고 연 8%, 최저 연 3.25%입니다. 그리고 최장 10년 이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담보대출은 조정 대상이긴 한데 실제로는 그 조정이 잘 되진 않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연체정보 등록되는 기간, 프리워크아웃은 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되지 않고 개인 신용평가회사에 등록된 단기 연체정보 해제가 됩니다. 다만 각 금융기관에 대한 연체 관련 정보는 내부적으로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추심 중단 기간, 신청 다음 날부터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만 해당하고 개인 채권자,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 채권자의 경우는 추심할 수 있습니다. 상환 유예 신청,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전 또는 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이내에 유예 가능합니다. 유예 이자율은 연 2%입니다. 결격 사유는 최근 6개월 내 새로 생긴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도는 개인 워크아웃입니다. 신청 대상은 연체기간이 90일 이상 된 채무자고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감면 내용,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무담보 채무는 최장 8년 이내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주택담보채무는 최장 35년 이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가능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담보대출은 조정 대상이긴 하나 실무적으로는 조정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록되는 기간, 개인 워크아웃은 신용회복 확정 후 1년간 등록되고 채무조정 확정 후 연체 정보 및 채무 불이행자 정보 해제됩니다. 1년 이상 성실 상환한 경우에는 공공정보 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각 금융기관에 대한 연체 관련 정보는 금융기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추심 중단 기간, 신청 다음 날부터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만 해당하고 개인 채권자나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 채권자의 경우는 추심할 수 있습니다. 상환유예 신청,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이내에 유예 가능합니다. 유예 이자율은 연 2%입니다. 결격 사유는 최근 6개월 내 새로 생긴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법원에서 주관하는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가구별 최저 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고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개인회생 신청의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연체 전이든 후든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건만 맞으면 자유롭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면 내용, 채무자 월 소득과 최저 생계비에 따라 원금이 탕감되고 이자는 전액 탕감됩니다. 그리고 워크아웃 제도에 비해서 탕감률이 훨씬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율마루에서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는 약 95.8%까지 탕감된 적이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연체정보가 등록되는 기간, 이 부분은 사실 최근에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1년 동안 성실 상환할 경우에 공공정보에서 해제가 된다고 하고 원래는 최장 5년 동안 정보가 등록이 되고 그 5년 동안 삭제가 안 됐습니다. 공공정보에서 해제된다 하더라도 금융기관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연체정보로 인해서 대출이 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추심 중단 기간, 개인회생 신청 후에 법원으로부터 금지 명령을 받으면 모든 채권자들의 추심이 중지 및 금지됩니다. 상환유예 신청, 개인회생은 상환유예 신청 제도가 없습니다. 결격 사유, 최근 6개월 내 새로 생긴 채무 비율에 대한 결격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6개월 이내에 생긴 채무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채무의 형성 경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법원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채무의 형성 경위와 사용처가 좋지 않다면 그 채무액의 일정 비율을 채무자의 청산 가치로 산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진행함에 있어서 조금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 법원에서 주관하는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을 총 종합해서 표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청 대상 관련해서는 신속 채무 조정은 연체 없거나 또는 30일 이하 연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프리워크아웃 제도는 31일 이상 89일 이하 연체, 개인 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 개인회생은 이 연체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연체 전이든 후든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면 내용은 신속 채무 조정과 프리워크아웃은 동일합니다. 원금 감면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연체 이자는 전액 감면, 약정 이자율은 두 개가 다르긴 하지만 큰 틀에서 인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체 이자 전액 감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에 따라 원금 감면이 되고요. 연체 이자도 전액 감면됩니다. 특히 개인회생이 개인 워크아웃보다는 원금 감면, 탕감률이 훨씬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담보대출, 신속채무 조정은 가능하지 않고요. 프리워크아웃과 개인 워크아웃은 가능은 한데 실무적으로 담보대출 관련해서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정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은 담보대출 채무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채무 조정 정보가 등록되는 기간, 신속 채무 조정과 프리워크아웃은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 워크아웃은 신용회복 확정 후 1년간 등록되고 성실 상환 시 그 1년 후에는 등록이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도 인가 후 1년간 등록하고 성실 상환하면은 그 1년 뒤에는 해제가 되는 겁니다. 추심 중단 기간은 신속 채무 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 모두 동일하게 신청 다음 날부터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만 중단이 되고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은 신청 시에 금지명령 신청서도 같이 넣고 나서 3일에서 7일 뒤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이 나오면은 추심이 금지가 됩니다. 상환유예 신청 관련해서는 신속 채무 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은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이내 유예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유예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격사유,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은 최근 6개월 내 새로 생긴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최근 6개월 내 새로 생긴 채무가 어떻게 사용됐고 채무 발생 경위가 무엇인지를 따져보고 채무자의 청산 가치로 산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하나하나 비교해가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워크아웃 제도가 더 맞을지 개인회생 제도가 더 맞을지는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도산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훨씬 시간을 아끼고 이 제도를 이용함에 있어서도 더 효율적입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유튜브 아래 댓글 달아주시고요. 전화 상담 주시면 법무부 율마루에서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